이 한 가지 또 되게 이게 사실 우리 그 세종시에서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정원 박람회. 그래서 정원 박람회를 이제 계속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2026년 이제 2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 공무원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정원을 가꾸는데 같이 협조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원이라는 하나의 그 사이트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세종시를 정원 속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제가 만든 단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있는 단어였어요. 그게 싱가포르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City in the Garden.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데요. 가로수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정성을 기울여요. 네.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가로수에 관리자 명찰까지 붙일 정도로 한 그루 한 그루에 네.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가 했더니 답을 이렇게 해요. 이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가 외자를 유치해 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법이에요. 사람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는 것이 제가 발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정원을 통해서 우리가 외자도 유치할 수 있고요.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사람도 우리가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원 속에 산다는 그 쾌적함, 그 말하자면 수준 높은 생활이라는 건 삶의 질이라는 건 또 얼마나 좀 멋진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이제 정원이 국민들 생활에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일 먼저 가지 않은 길을 세종시에서 가는 것입니다. 엄지를 이렇게 내세우셨는데 엄지를 들고 이제 하나 뽑으셔야겠어요. 네, 아직 하나 덜 모였습니다. 아니 하나 더 왜냐면 그 이전에도 한번 쌓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카운트를 안 한 것뿐이라서 한 번 더 쏘셔야 돼요. 네, 자, 한번 아이고, 제가 큰 죄를 짓나 봐요. 공무관실 커피 승자.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데. 비싼 커피를 드세요. 자,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갈게요. 세종시의 녹지 비율이 52%. 뭐 국내에서는 가장 최대죠. 높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뭐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녹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굳이 지금 있는 녹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왜 그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정원 박람회를 또 개최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자, 명쾌하게 한 우리 말씀. 강 기자님 질문은 아니시죠? 누군가가 그러시다라는 지금 거죠? 일단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오해를 그러니까, 풀어야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이미 오해야. 그러시죠? 굳이 뭐 사적인 질문. 아니, 제가 지금 제 말을 풀어가기 위해서. 네네네. 강 기자님 질문은 아니시죠? 저는 뭐 듣고 전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강 기자님 같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정원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품격 있는 생활이에요. 옛날 같으면 정원은 왕궁이나 귀족들만 즐길 수 있었지 일반 백성들이 농사지기 바쁘지 어떻게 정원을 가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원은 이 생활 수준이나 품위에 따라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녹지가 52%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정원으로 만드는 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왜 더 품격 있는 생활을 하고 더 아름다운 정원을 갖자는데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생활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을 만들어 보는 건데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앞장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정원도시라는 말도 사실 처음 썼던 생각이라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갑자기 정원도시 정원화가 유행어처럼 돼 있어요. 네.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무슨 정원 박람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서울도 지금 한다고 그러고 네, 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네.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이름이 이제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그런가 하면 네. 세종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네. 양자 산업을 강조하시면서 특화 단지인 콘텐츠 빌리지 조성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 양자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략 그 산업 분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각 자치단체가 자기들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G10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음 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을 뒤바꿀 만한 기술이 뭐냐라고 할 때 합의를 본 게 세 가지 기술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 둘째가 AI, 세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세종시는 더더구나 가장 최신 도시예요. 스마트 도시고 테스트베드 시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인 양자 컴퓨터를 또 제가 그 하버드나 MIT의 양자 컴퓨터 교수를 우연찮게 그 개인적인 친분이 깊어요. 네. 그래 그분들과 같이 MOU도 맺고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우리 카이스트 대학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산업, 여기를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발전시킨다면 국가에 좀 기여가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퀀텀 빌리지를 만들고 거기에 또 다른 우리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양자라는 말 자체가 좀 네. 어렵긴 어렵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대전시에서도 양자 클러스터 얘기를 했고요.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종시, 왜냐하면 세종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고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양자 산업이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자꾸 저를 너무 노려보셔서 양자 산업 자체가 세종시에 조금 그 전략 산업 적합하냐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어느 도시가 적합할까요? 양자 컴퓨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세종시 같이 신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 시티 안에 네. 기술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 센터에서는 그런 첨단 기술을 집약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지구 안에 바로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왜 뜬금없을까요? 지금 카이스트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카이스트하고 가능성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카이스트하고 하버드 대학의 QLR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하고 네. 우리 세종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저절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양자 컴퓨터에 관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다, 부산이다, 인천이다에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것대로 좋은 것이에요. 우리 국가가 다 달려들여서 개발을 빨리 하면 좋죠. 그걸 경쟁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시장님의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처럼 한 문장이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네. 기사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변화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근데 개척, 변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네.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시는 걸 보면 레볼루셔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세종시가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바로 변화와 도전을 추구했던 것이고 네,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만들겠다라고 도전하지 않고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며 그분이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으며 만들어 놓은 한글조차도 못 쓰게 했던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해를 받았겠네요. 오해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to be great is to be 그러네요. misunderstood죠. 위대한 건. 네. 오해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뜬금없는 것이 위대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년간 부딪혀온 여러 가지 오해를 이렇게 이제 만나봤고요. 앞서 이제 시장님은 남은 2년 동안 이제 시민들과 함께 또 이제 남은 세종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비전을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통 분야인데요. 9월부터 이제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응 패스에 대해서 네네.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시죠. 예, 예. 네. 버스를 전부 무료화하려고 공약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이 선심성이라든가 복지 대책이 아니에요. 첫째로는 교통 대책이었습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른 거 다 좋은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건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교통이 불편한 원인은 달리 없어요.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세종시가 워낙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위주의 체계로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도로를 넓힐 수는 없어요. 그럼 대중교통 차량을 늘리고요. 노선을 편리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요금을 안 내게 해드린다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재정이 너무 나쁩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네. 뭐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여건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전면 무료화는 안 되고 18세 이하와 70세 이상 노인들께만 무료로 해드리고요. 일반 이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그분들은 이응 패스라는 2만 원어치를 사시면 5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제가 2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버스를 많이 타시지 않겠어요? 그럼으로써 교통도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또 기름값 절약되잖아요. 기름값 절약 환경도 좋아지잖아요. 저희들이 쓰는 버스는 전부 다 수소가스 네. 전기버스를 쓰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세종시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로 되면서 환경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절감되고 탄소도 우리가 중립도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다른 도시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도 생기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세 번째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까칠한 질문 이거- 드리기 전에 예, 뭐 즐겁게 제가 옐로 카드 어느 받겠습니다. 부서로 갈지 지금 시에서 많이 기다리십니다. 골라주시죠. 어디? 아이고 역시 야 재밌네요. 왜요? 환경 녹지국이 나왔네요. 환경 녹지국 당첨. 네, 아이스 시원한 커피. 네, 시장님이 20잔. 환경 녹지국 얘기를 하니까 네네. 환경 녹지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이응 패스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종 시민의 어떤 시그니처 정책이 될 수 있었다.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약간은 재정난 때문에 퇴색된 점이 아쉽다. 자, 이건 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정치적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여러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나마 2만 원짜리도 사실은 지금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문제로 서로 매끄럽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월로 지금 미뤄진 상태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오해라면 제가 깨끗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저는 무료화를 계획을 했고 무료화를 하는 시점이 25년도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남았네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래서 무료화에 따른 준비를 좀 착실히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재정 여건이 너무 나빠진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언젠가는 무료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료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시민들께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응 패스라는 걸 하더라도 앞당겨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자. 그래서 18세 이하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른들한테는 무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올해 9월부터 땡기는 거지 늦어진 게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은 되겠습니까? 전 단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나 그게 이제 언제 무료로 할 것인가는 재정 상황을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통이 좋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무한정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민들의 이제 가장 큰 불편 중 하나가 그 신도심 지역에 지금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교통난이. 그렇죠. 예. 사실 글쎄요. 지금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패스, 이용 패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수요 응답형 버스를 지금 MC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걸 확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수용답형 버스라고 하는 거는요. 택시 같은 건데 네. 택시는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와서 원하는 곳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용 버스는 버스답게 정류장까지만 움직여줘요. 그리고 생활권별로 움직여줍니다. 네네. 그래서 생활권 안에서 그 대신 요금이 1,8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네, 성인 택시는 기준. 미터기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먼 거리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겠어요. 이용버스를 타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는 1, 2생활권에서만 그게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거를 전 생활권으로 확대시켜서 6생활권만 제외하고는 전 생활권에서 이 이응버스라는 이름으로 옛날엔 그걸 셔클이라고 그랬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응패스와 연결시켜서 제가 이응버스라는 이제 세종시형 버스로 만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KTX 세종역 문제, 네. 신설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여전히 뭐 답보 상태인 것 같다는 그런 답답함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 조치원의 KTX가 아직 안 다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저는 어떻습니까? KTX도 중요하고요. 세종시에 근본적으로 지하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하철이 들어오려면 인구가 한 150만은 돼야 이 지하철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KTX 말고 CTX라고 바로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저는 그 찬스가 바로 신도심에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거기에 그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저희들 일정 부분 부담을 하지만 다만 노선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자 유치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네. 그 민자자가 좀 결정도 됐습니다. 근데 민자자는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수익성에 입각해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그걸 자치단체와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CTX가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사실 KTX와 지하철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서 세종까지 오는데 좀 편리하게 직선 철도로 오자는 게 KTX역 아니겠어요? 네. CTX라는 걸 거기에 절충해 준다면 지하철과 함께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 중에 하나가 조치원역에 KTX를 서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죠. 네, 원래는 뭐 KTX 세종역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지향점이긴 하지만 네. 조치원에 KTX를 서게 하겠다. 근데 지금 뭐 솔직히 그건 안 말씀드려서 됐습니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우리 워딩을 정확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의 신도시 쪽에 KTX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예타에서 그 예타 비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노력하지만 우리 세종시에 KTX역을 한 군데도 세우는 거 없다. 그렇다면 조치원역이라도 세우게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조치원에 KTX역이 9번을 썼었어요. 하루에. 근데 네.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KTX가 다니지를 않는데 역을 만들어준다는 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제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KTX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KTX역이 우리가 정차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CTX라는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우리가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안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좀 풀어가시는. 예, 좀 그렇게 어쨌든 목적은 조치원과 세종시와 수도권과의 연결. 철도망이 연결이 되면서 신도시 지역은 지하철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 교통 분야에서는 약간 좀 실리를 찾겠다. KTX 세종역, 조치원역 KTX 정차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여건이 변화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2년 전 여건과 지금 여건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가 되는 바에는 그럼 고집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오늘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돼서 네.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